혈당 측정 신기술 개발로 세계가 주목하는 물리학자 가수 씨의 아버지 이기준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교수님.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이기진 교수입니다. 일단 씨의 아버님에서 다가갔다가 네. 물리학에서 멀어졌어요. 아 이게 저는 어느 순간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물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너무 멋있어요. 물리학을 전공하시거나 막 물리학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물리학 공부하면은 너무 늦었죠.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아 제가 뭐 마음에 있어서 여쭤본 건 아닌데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니 그 저 유키즈 섭외를 받고 좀 어떠셨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당황해가지고 채린이한테 이제 물어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아 못 물어봤어요. 아 채린 씨가 CL이죠? 네. 아 그래서 CL이구나. 네. 아. 그래서 이제 채린이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 지금 나온 걸 몰라요? 모르죠. 아니 그 요즘 그 CL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신곡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촬영하고 뭐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저 사실은 뭐 생각 같아서는 좀 CL도 이렇게 자주 좀 보고 싶은데 CL을 본 지도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뭐 자주 못 봐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시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기진 교수님의 딸 이채린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유키즈에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CL로 안 나오고 오늘은 이기진 교수님의 딸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제 자신을 방송에서. 아니 그 이게 저 교수님의 당뇨 연구가 좀 화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어떤 연구입니까? 거의 한 20년 전에요. 예. 그 당뇨병 이제 알프스 이렇게 학회에 갔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뭐 피를 뽑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광경을 봤어요.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피를 뽑고 이제 혈당을 측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주 하려면 진짜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포도 당분을 측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인간이 어떻게 보면 포도송이와 같아요. 우리 인체 물이 한 90%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이제 인간의 혈당 측정 연구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보고 연구를 이제 제가 그 마이크로파를 이제 연구를 하니까 미체혈 피를 뽑지 않고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기술을 뭐 개발하고 있죠. 기초 연구도 좀 하고. 하나를 여쭤보고 대답을 하시면 또 하나를 여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전자레인지에 그게 마이크로파. 네, 그렇죠. 오. 이 주파수가 마이크로파가 이제 물하고 굉장히 그 어떤 반응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물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인체의 90%가 이제 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파를 이용을 해서 혈당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지집니까? 뭐 어떻게? 지지는 아 않고요. 죄송합니다. 네,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려면 바늘로 하는 게 낫지. 몰라서. 그 지져서 지금 교수님. 아니 지진당이 아니라 이 뭐라 저기 이렇게. 그 약간 뭐 체온 측정처럼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접 접촉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야 이거 나오면 대박이겠네요. 아니 열심히 해야죠. 아니 이거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제품까지는 아직 대부분 이제 안 나온 상태고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풀이나 뭐 어떤 곳에서도 곧 그러니까 이제 다들 한 90% 정도에 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누가 이거를 뚫고? 어떻게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와 이게 근데 교수님이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에 아니나 다를까 이 백지수표를 제한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네, 중국 대기업인데 작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년에. 네. 이 연구를 해봐라. 돈은 마음대로 주겠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제안을 받을 때는 이제 연구비가 정말 다 떨어진 상태였는데 세상에는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네.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했죠. 아, 거절하셨군요. 예, 예. 그 좀 결정적으로 그 제안을 좀 거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 기술이 중국으로 간다면 제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한 결과가 지금까지 연구를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저를 통해서 이제 뭐 날아가 버리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과학자로서의 어떤 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아, 그럼 2003년부터 이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계속 뭐 사실 이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이게 또 그 어찌됐든 그 또 자금을 계속 또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또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는 좀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좀 약간 그 압박감이라든가 스트레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어려운 일만 남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만. 지금 요 시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혹시 그 또 우리 CL도 이런 고민에 대해서 좀 뭐 얘기를 혹시 나누시거나 그런 적 있어요? 저희는 일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아, 전혀 안 해요. 예, 예, 뭐 제가 알기로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피를 뽑지 않고 혈당 수치를 잴 수 있게끔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연구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본인이 좋아야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부담 이런 걸 잘 받으시지 않거든요. 뭔가 이거를 아빠가 부담을 느끼고 이런다고 하는 건 정말 이거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라고만 저는 느껴져요. 채린 양 CL이 고2 때 그 자퇴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선뜻 이렇게 좀 예. 그때 이제 같이 그 강변북로를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채린이가 갑자기 아빠 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근데 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결정을 본인이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좋아. 더 이상 우리 이 얘기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뭐 오케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냥. 아니 근데 왜라고는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라고 물어보면 서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많이 이제 나오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때 왜 제가 결심을 했냐면 7, 8시 이렇게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학교 3시에 끝나요. 그럼 3시 끝나서 바로 연습실에 가서 새벽 1, 2시에 끝나요. 집에 오면 3, 4시잖아요. 씻고 자면. 그거를 한 1년을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내가 을 좀 더 한쪽에 잘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캐주얼하게 강변북로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말은 언젠간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절대 노를 하시진 않을 건 알고 한 번도 안 되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채린이가 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뭐 어떤 검정고시를 통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수님이 이게 야, 참 대단하시다. 한편으로 또 멋있다. 야, 그런 또 결정을 또 지지해준 네. 막상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만약에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아이가 네. 아빠 뭐 학교 그만두고 자퇴를 하고 싶어요. 하는 순간 바로 끼 뭐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솔직히 맞잖아요. 그 데뷔 무대를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2NE1으로 데뷔를 해서 2NE1 그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뭐요? 네,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예. TV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는 항상 이제
부모 입장이니까 뭐 걱정이 더 클 때가 많죠. 너무 바쁘니까 바쁘고 이제 제 영역을 떠나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가 뭐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잘 해줬으면 뭐 또 건강도 그렇고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복합적이죠. 뭔가 이렇게 그 이 커온 과정이 이렇게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뭔가 이 느낌이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죠. 아니 그 저기 동화책을 쓰신 적 있어요? 그 제가 한 일본에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네. 그때 이제 체린이가 그 어떤 한글을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글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또 그때는 이제 뭐 자기 전에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해주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되겠다. 그 한글도 가르치고 동화책을 내가 만들어서 자기 전에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 쓰셨어요? 그때 이제 뭐 하나 썼죠. 빡치기 까까 글 이기진 그림 이기진 이게 지금이야 이제 뭐. 진짜 공책에다가 야 이걸 이렇게 다 그려서 글씨를 쓰고 아 여기 있네요 진짜 요게 어떤 내용입니까? 요게 이제 주인공인 것 같네요 까까? 예, 까까가 이제 빡치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빡치기의 힘으로 이제 그 세계를 여행하는 거예요. 우주도 여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 뭐 남극에 가서는 남극에서 이제 뭐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여기 보니까 펭귄 마을로 빙산이 떠내려져 까까가 박치기로 빙산을 쪼개버려요. 아. 이게 한 권이 아닌가 본데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스토리가 꽤 많을 겁니다. 우와. 사실은 저게 쉽지 않아요. 예, 저 굉장히 좀 두 따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걸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쓰시겠어요. 왜 원본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글씨체가 그림체가 많이 달라졌다, 그치? 그림이 아빠의 대화 방식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동화책도 꾸준히 쓰시고 저와 제 동생이랑 시간을 보낼 때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저는 무대 위에서 춤으로 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빠는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지 않나. 그래서 어릴 때 저와 동생이 어릴 때 동화책으로 같이 저희 소통하지 않았나.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보니까 30대 초반에는 파리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뭐 생각 하나로 파리에 그냥 무작정 가서 좁은 다락방에서 생활을 하셨다고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체린이가 이제 1살, 2살 이렇게 됐는데 야 우리 한번 파리에 가서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금을 빼서 일단 파리 다락방에서 생활했었죠. 그때는 뭐 30대 초반에 뭐 직업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 어떤 불확실한 시절이었고 또 돈도 뭐 없고 근데 이제 세 명이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저의 부모님 같은 선택이다. 그냥 느낌대로 재밌게 사는 분들.
근데 그거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 예. 유모차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카페 세워놓고 이제 둘이 이렇게 테라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산책하고 그 옆에 이제 바로 세느강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같이 뭐 걸어다니고 그런 그 자체가 너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이 딱 정지해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뭐 각자 막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오롯이 그 시간을 우리 세 명한테 딱 준 시간이었죠. 옛날에는 야 이런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뭐 자주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파리를 20년 후에 CL하고 다시 그 여행을 가셨다고 그래요? 그 데뷔하고 난 다음에 재린이가 잠시 일주일 동안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여행 가자 해서 이제 예전 살았던 다락방도 가보고 산책하고 음식 먹고 편하게 지내다 왔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한참 활동을 하다가 잠시 이제 휴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랑 뭐 예전 얘기도 좀 해주고 좋은 추억이죠 사실. 그때는 이제 최린이도 뭔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데뷔하고 뭐 한참 활동하고 났으니까 고민도 얘기했던 것 같고 뭐 그냥 옆에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런 어떤 해답을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둘이. 그냥 뭐 무작정 이제 걷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비 맞고 그러면 좀 혼자 정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일이 아닌 여행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안 가봐가지고 가족은 또 사회랑 또 다른 또 다른 세상 이니까 언제든 거기 있을 때는 그냥 그 세상에 잠깐 그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거. 아버지이자 이기진님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해주셔서 그리고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같이 한결같이 이기진 교수님이자 동화책 작가이시자 아빠이자 그냥 멋진 사람으로 건강하게 친하게 채린이랑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유키스? 부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 무서워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매일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나라 사람이 안 해도 될 걱정을 한다는 데서 유래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후. 기후. 자, 정답은 기후.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입니다. 기후. 그렇습니까?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